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랜만에 돌아오신 시청자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한 달 전에 신당을 찾아온 한 손님으로 인해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리는 이야기가 흉가에 갔다가 큰 잘못을 저지른 손님을 받고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예지몽 없이 받은 손님이었고 정말 특이하고 희소적인 케이스에 속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세터민, 그러니까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이고 흉가에 가서 뭘 겪고 했던 게 탈북을 하기 전,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의 흉가에서 무언가를 겪었고 씌인 상태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군인이었고 대대급 부대장의 참모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군복무를 하고 있었던 부대 인근에 마을이 하나 있었다는데요. 그 마을이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된 마을이었고 당연히 곳곳에 보이는 모든 게 다 흉가였다고 하더라고요. 문제의 발단이 인근 마을에 식량을 얻으러 나갔던 한개 소대급 병력이 전원 실종이 됐는데 이동 경로를 파악해보니까 그 마을의 어딘가에서 다 같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 내 간부진들이 출동해서 실종된 병력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그 손님은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그 안에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집이 요즘도 그렇고 당시 북한 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대저택 같은 그런 양식의 건물이라 눈에 딱 들어오는 곳이었다고 해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살짝 의아했던 점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 마을이 버려진 게 본인이 장교로 임관을 하기도 한참 전이라 최소한 20년 정도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곳이었는데도 내부가 정돈이 잘 돼 있고 먼지 한 톨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깨끗해서 누가 와서 관리를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렇게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수색을 지휘하던 중에 본인이 있던 위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상한 걸 감지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관리인이 있다면 당연히 인근의 다른 마을들처럼 불이 켜져 있거나 적어도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있어야 하지만 들어올 때 그런 것도 없었고 인기척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무슨 굉장히 고요한 어떤 공간에 라디오가 켜지는 것처럼 갑자기 그런 빗자루를 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파악하려고 일어나서 2층의 곳곳을 둘러봤지만 당연히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다른 간부진들이 들고 있는 랜턴 불빛이 보이는 곳은 그 저택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나 관측이 가능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빗자루 쓰는 소리에 이어서 사람 말소리도 같이 들려오기 시작하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살고 있구나. 당장 나가자 하고 불이 나게 1층으로 내려갔지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건 현관문이 아니라 이상한 조그마한 철문이 보이길래 열고 나갔더니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아니라 옥상으로 향하는 문이었대요. 한눈에 봐도 그곳이 1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높이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홀렸구나. 이 생각이 머리를 스침과 동시에 정확히 오른쪽 옆에서 허락 없이 누가 들어오라고 했나? 노성이었대요. 정정한 노인이 지를 법한 그런 노성이 이렇게 들려왔고 당연히 화들짝 놀라서 넘어진 그 손님이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자기를 중심으로 한 10명 정도 되는 노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싼 상태로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렇게 개맞듯이 두들겨 맞는데도 고통이 안 느껴짐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는 황급히 옥상에서 1층으로 수직 낙하를 했대요. 떨어져서 탈출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옥상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섰다고 해요. 거기에 높아봐야 3층 정도였고 그분이 떨어진 위치가 화단이 있는 쪽이라 약간의 타박상을 제외하면 별로 다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위를 둘러본 손님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고 그때 눈에 웬 오한마가 하나 들어오길래 그대로 오한마를 들고 그 집의 대문을 비롯해서 1층에 있는 모든 걸 다 박살낸 다음에 수색을 종료한다. 본 지휘관이 있는 위치로 집결하라. 이렇게 신호를 한 뒤 금세 집결한 간부진들에게 상황 보고를 받았지만 실종된 병력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고 원대에 복귀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부대에 복귀를 하고 나서부터 본인에게 조금씩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꿈이나 가위의 형태로 귀신들이 찾아와서 남의 집을 그렇게 박살을 내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당장 변상을 하던지
우리랑 같이 가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화를 내다가 자기네 딴엔 이게 안 먹히니까 결국 현실에서까지 찾아와서 낮과 밤을 안 가리고 손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피폐해지던 중에 소속된 사단의 사단장이 태국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동행할 보좌관으로 본인을 선택했다는 소식에 정말 뛸 듯이 기뻤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땅을 벗어나면 아주 잠깐이지만 귀신들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셨지만 이어지는 말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국에 사흘 정도 머물렀을 때 사단장이 자기는 중요한 손님을 접견하러 가야 하는데 너까지는 굳이 동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어디서 시간이나 때우고 있다가 호출하면 날 데리러 와라. 그 말에 손님은 인근 마을의 음식점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말을 걸어왔대요. 말하는 걸로 봐선 동포는 맞는데 이북 사투리가 전혀 섞이지 않은 표준어 때문인지 금방 한국 사람이란 걸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면전에 밝히면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합석을 했다고 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굳이 총뿌리를 대고 만난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고 자기도 지금 군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민간인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거절을 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민간인인 척 흔한 가십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그 사람이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그러게 왜 사람도 아니고 귀신들이 사는 집에 가서 깽판을 쳐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드신 거잖아요. 이 말을 하는데 순간 의구심이 들더래요. 이 사람 설마 관상쟁이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적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심지어 본인이 그런 일을 겪은 걸 부대 내 간부진에게조차 발설을 한 적이 없었는데 평범한 사람이 그걸 척 보자마자 알아챌 가능성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이북 땅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다. 지금 당장은 당신이 그 땅을 형식적으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인즉 우리나라로 넘어와라. 그러면 귀신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거다. 이게 제가 북한 사람이었던 적이 없는데도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그 말을 쉽게 내뱉지만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가족은 물론 친척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그 손님의 말을 덧붙이신 게 당시 북한에 가족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장교로 임관을 하고 나서 군복무를 하던 10년 새에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이 당시 북한을 덮쳤던 대기근 때 홍수에 밀려 내려가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엔 혈혈단신 혼자였다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의 설득이 퍽 와닿기도 했고 탈북을 했을 때 페널티를 받을 요소가 단 한 개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 길로 그 사람의 차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귀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여러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지만 그 사람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괴롭히던 그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용하다는 무속인을 백방으로 찾아가면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무속인들이 하나같이 했다는 말이 네가 잘못해놓고 용서를 빌 생각도 안 해보고 무작정 해결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러더랍니다.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계속 귀신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탈북을 할 때 태국에서 도움을 줬던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자기 남편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다. 좋은 인연인 건 알겠지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한 거죠. 정말 분기탱천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분명 북한 땅을 벗어나면 귀신들이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말에 탈북을 결심한 건데 막상 와보니 떨어져 나가기는커녕 이런다고 우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냐며 조롱을 하며 더 심하게 괴롭히는 귀신들에게 한번 자기를 깨어내서 탈북을 하게 해놓고 막상 연락조차 닿지를 않다가 갑자기 저 세상에 가버린 의문의 그 사람에게 한번 돌아버릴 것 같았다고 해요. 이제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나 하던 중에 같이 강사 일을 하던 동료가 명함 한 장을 주면서 여기에 한번 가봐라 해서 저한테 찾아오신 거였고요. 그런데 그 손님이요. 저한테 찾아오신 게 한 달 전쯤이었거든요. 되게 수척하고 깡말라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굿을 준비하고 준비가 완료되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부적 여러 장을 무료로 챙겨드렸어요.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붙이라고 다 말씀을 드리고 돌려보낸 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여기가 어디 병원인데요. 혹시 고인분의 가족이나 일가 친척 관계가 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고인분이요? 땡땡씨가 돌아가셨어요?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손님한테 제 명함을 줬다던 동료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동료분도 그 손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이해를 하셨어서 술은 못해도 술 친구는 해주셨었다는데요. 어느 날 그 손님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고 목이 말라서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데 그 손님이 자고 있던 방에서 열댓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당시 집에는 동료분이랑 손님밖에 없었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북한 사람들이 입는 노동복 같은 걸 입은 사람 10명 정도가 자고 있는 손님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걸 봤고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바로 손님을 들쳐매고 집 밖으로 빠져나온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신당에 다녀왔다는 지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이는 젊은데 꽤나 용하더라 라고 하며 제 명함을 쥐어주었고 곧장 그 손님에게 명함을 주었다는 거였죠.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하나 더 이야기를 꺼내자면 그 손님이 제 신당에 처음 들어오실 때 뒤따라서 10명 정도의 영가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 영가들이 전부 그 손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기괴했던 게 영가들이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입는 노동복 같은 걸 입고 있었고요. 솔직히 그 손님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굳이 도와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저 자기를 괴롭히는 이 귀신들을 떼어내서 죗값을 받게 해달라며 불같이 화만 냈었기 때문에 그 태도를 익히 봐왔던 그 영가들이 도저히 갱생이 안 될 것 같으니 끌고 가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네요. 제 생각도 꽃선녀님과 같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허락 없이 제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갖다 놓고 앉아있다가 왜 허락 없이 들어왔냐는 말에 흉기를 들고 제 집을 전부 개박살을 낸다면 저 같으면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을 가던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든 응징을 할 것 같네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